지방자치 행정도 해보고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 업무도 해본 입장에서 결론은 국토 재배치 수준의 국토 이용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불가피한 시점으로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국토 이용의 큰 틀은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진 겁니다. 산림 녹화, 그다음 식량 정산, 그리고 수자원의 개발, 그리고 당시에 우리 자원이나 이런 도시 생활이 형성되지 않던 시점에서 민둥산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자연재해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산지와 농지 그리고 수자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린벨트와 국립공원 등등의 매우 강한 규제를 한 결과 그 목표들은 다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공업화의 산업 단지들도 공급을 해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뤄냈습니다만은 이게 50년이 지나면서 또 다른 문제에 부닥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 그래서 수도권은 과도한 평생 소득 중에 연봉 15개를 바쳐도 집을 마련할 수 없는, 연봉이 평생 동안 30개를 갖기도 힘든데 그 중에 15개를 내 집 마련에 바친다면 내 먹고 살고 자녀 낳고 비상금 마련하고 노후까지 대비하려면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데 자기 몸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이렇게 가는 이런 면들이 수도권에서는 과밀과 이 자산가치의 격차, 소득과의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더 이상의 성장이 제한이 되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지방은 소멸위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제라는 정치제도가 이루어지면서 행정구역이라든지 지방에 있어서의 효율적인 이 자원 배분이 못 되면서 나눠갖기식 이 자원 배분과 경쟁적인 서로 베끼기식 이런 이 지방 개발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모두가 특별해지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몇십 년째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인구 소멸과 인구 고령화, 초저출생이라는 이 세계 신기록적인 이런 한국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어떻게 인구와 지방과 그리고 또 수도권에서의 새로운 첨단화를 이뤄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국토의 재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국토의 재배치는 인구, 지방, 지속 성장이라는 세 가지를 잡기 위해서도 그게 모아지는 교차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생산 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돈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고 땅이 적정하게 공간과 교통이 공급이 돼야 이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계속 이게 바톤을 이어서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서울은 돈과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 있고 땅이 부족하고 그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모든 걸 희생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고요. 수도권은. 지방은 땅은 많은데 돈과 사람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나눠갖기식, 나눠주기식 이러한 현재의 지방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발의 오줌누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때그때 선거용으로 달래주는 그냥 사탕 던져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는 농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용의 대전환을 생각할 때가 됐다. 왜냐하면 지금 쌀을 생산해가지고 2조, 3조씩 매년 이거를 재정 적자를 주고 사다가 억지로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경제유전이라는 이런 용도에다가 국토부가 국토 이용의 권한을 갖고 있지만 농지, 산지, 해양, 국립공원 이렇게 가면 손도 못 대고 그게 완전히 땅에 대해서 나눠 갖고 지키기
목적이 되어버린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토부도 어쩌지 못하고 기재부도 어쩌지 못하는, 심지어는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경직되고 이렇게 부처 할거주의로 나눠져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은 이게 막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국토를 좀 더 넓게 쓰자. 그리고 좀 더 복합적으로 쓰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다른 보상을 해주자. 이런 방향으로 저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땅들이 농지로 묶여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체 농지로 지금 스마트 농법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갈 수가 있고요. 저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면 우리한테 이 대한민국의 농지 면적 다 합쳐봐야 3만 킬로도 안 되거든요. 산지가 7대 3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한반도 면적 전체보다 큰 농지를 주겠다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물론 물류나 거리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글로벌, 그리고 대한민국의 땅을 넓게 쓰자라는 각도를 볼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1가구 1주택 부분을 저는 농산 어촌에 대해서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수도권이 지방에 집을 갖도록 장려를 해서 4도 3촌, 4일은 수도권 도시에서, 3일은 농산 어촌에서 생활하고, 이것들을 앞으로 실제로 연결해내면서 단순히 주민등록 인구라는 개념이 아니라 생활인구라는 개념으로 이 부분들을 돌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금은 서울 같은 수도권 같은 데서는 자기 연봉의 15배를 바쳐야 내 집 마련을 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연봉의 절반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농산 어촌으로 묶여있는 이 지방의 국토를 넓게 쓰면서, 그리고 시간도 수도권은 꼭 수도권, 농촌이면 영원히 시골, 이게 아니라 이 부분을 우리는 도촌 복합 생활 시대로 전 국민이 가야 된다. 이 과정에서 관광산업도 살아나고요. 다음 노인들도 지금 농촌을 지키고 있는데, 노인들은 병원을 지을 수 있는, 노인들의 요양병원이 들어있는 최첨단 실버 타운을 조성해서 그 부분에 모이고요. 그 이외의 넓은 땅들은 저는 교육과 문화와 관광과 아이들의 대자연 속의 생활을 위해서 전혀 새로운 선진국형의 생활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또 새로운 생산성과 삶의 질로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많은데요. 마침 우리 우동기 위원장이 지금 지방시대위원회를 가지고 단순히 그냥 혁신도시 내지는 n분의 1로 나눠주기식이 아닌 어떻게 근본적인 지방시대를 만들 건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다 있는 면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는 산업단지라든가 앞으로 벤처기업 이런 부분들도 수도권에서의 이 토지값, 그리고 이 건축비값, 이걸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이걸 감당해낼 수 있는가. 대한민국 국토는 넓어봤자 플로리다나 캘리포니아에 한 배 내지는 몇 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들도 얼마든지 재배치해 나갈 수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울산, 창원, 광주 이런 데다 배치한 산업단지들이 그 지역의 고등학교, 대학교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그런 매력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문화시설이 없고 아이들 교육이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저임금 외국 노동자 또는 그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이 중간 수준의 근로자들만 흡수하고 있지, 그 이상의 성장 동력의 역할을 이미 이게 안 된 지가 오래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국제 기능과 기업들의 본사 기능, 그리고 서비스, 고급 서비스 기능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까 지방 부분에서는 산업 재배치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국토교통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은, 국토 재배치를 통한 인구와 지방과 성장이라는 산업의 재배치를 통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대전환을 지금부터 해 나가야만 우리 인구 절벽이 나타나고 지방 소멸이 나타나고 산업의 동력이 이제 다시 막혀버리는 그러한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시점이 오기 전에 우리가 새로운 국가 전략을 미래를 위해서 세워나가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나갈 수가 있고, 또 저를 비롯한 이 86
고령화, 이 실버 이 베이비붐 세대들의 미래의 우리 생존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